예, 오늘은 거인 자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작이다, 뭐 뽀샵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은폐와 조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실한 거인 자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물이나 유골이나 어떤 문화적인 전승이나 설화나 사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연관을 줬을 때, 아무리 중간에 이빨이 빠져서 자료가 부실해 보여도 뭔가 연관관계를 봤을 때 뭔가 진짜 있다. 실증적인 연구로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인 자료들, 유물, 유골, 문화, 설화, 사진 그런 것들의 공시적, 통시적 연관관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중부에 차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거인 전설이 있습니다. 이 중동에만 거인 전설이 있고 유럽에만 거인 전설이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있고 북중미에도 있습니다. 거인 전설이. 그래서 아프리카의 거인들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길래 이걸 한번 제가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차드에서 거인을 봤다. 실제로. 이러한 보고들이 193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도 있었고 그렇다고 네피림처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뭐 10m, 20m, 30m 거인이 아니라 한 3m대 이런 현생 거인들의 자료들이 목격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근대까지. 그 다음에 수단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잔지바르에 이제 마르코 폴로가 특히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본 그 거인이 잔지바르 거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아프리카에서도 뭔가 거인의 잔존 흔적이 많이 있었고 최근까지 있었고 실제로 요즘도 굉장히 키 큰 3m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가 되고 있죠. 인터넷 보면 사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994년에 르완다에서 어떤 큰 일이 터졌죠. 대학살이 발생했죠. 후투족하고 투치족이 싸워갖고 내전이 생긴 거죠. 르완다 내전에서. 그래서 후투족이 투치족을 죽이고 투치족이 후투족을 죽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투치족이 바로 와투시입니다. 와투시. 이 사람들도 굉장히 키가 큽니다. 이 수단의 거인들처럼 이 와투시들도 키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족속이 바로 투치족이다. 걔네들이 와투시, 바투시 그러는데 르완다하고 부룬디에 이제 퍼져 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들 보면 흑인들이 키 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부인 애인이죠. 그다음에 사키로닐이죠. 이 사람이 거의 3m 조금 안 되는 키인데 잘 보세요. 일반인보다 굉장히 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 종류의 한 인간의 한 종에서 표준 정규 분포에 키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냥 키가 큰 거다. 개체변이. 그러니까 한 종인데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키가 큰 거에 불과하다. 한 종인데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키가 크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니라 아예 뭔가 다른 종류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죠. 예를 들면 이제 프로농구 선수 미국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뭐 그다음에 중국에도 야오밍이라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한 종에서 인간이라는 한 종에서 개체변이에 의해서 이쪽 굉장히 그 표준 편차가 큰 쪽에서 키가 굉장히 큰 거다. 그냥 단순히 같은 한 종인데 그렇게 봐야 될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종으로 봐야 될지 왜 한 종의 어떤 동물에서도 뭔가 몸무게나 체중의 키나 이런 것들이 좀씩 이렇게 개체 변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종으로 봐야 될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키로니 같은 사람들은 뭔가 우리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요즘은 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 한 종이 유전자 풀이 하나로 됐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거의 그러니까
그냥 성장 호르몬의 그 과다 분비에 의해서 큰 거냐, 아니면 얘가 워낙 큰 그 DNA가 있어서 큰 거냐, 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뭔가 요즘에 그 찍히는 거의 옛날보다 작지만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있을 때,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통계적으로 이게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인간 종내에 뭔가 애들이 키가 큰 쪽으로 내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간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통계적으로 확실히 다르게 하는 재현성 있는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요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이제 한 사람, 그러니까 인류, 호모 사피엔스, 현생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유전자 풀 내에 들어왔지만 뭔가 첨가가 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투치족입니다. 투치의 왕족이었는데 여기가 벨기에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벨기에의 장군이 1930년대에 40년대에 이쪽을 점령을 했습니다. 르완다를. 그런데 이 왕족이 왕입니다. 투치족의 왕인데 키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류학자들이 야, 전 세계에서 제일 키 큰 민족이다. 투치족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키가 컸죠. 뭐 이 사람이 180인데 이 사람은 한 2m 2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 큰 게 아니라 그 종족이 아예 키가 커요. 투치족이. 와투시라고도 하고 바투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또 머리도 이렇게 코네드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떤 추장입니다. 어떤 투치족의 추장인데 옛날 사진들이 있죠. 이게 서양 애들도 키가 큰데 야베족도 또 훨씬 키가 커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 실증적인 연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950년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가. 우리나라 6.25 바로 직전에 그 솔로몬의 광산을 보물을 지키는 그 후예들이다. 그런 영화가 나왔답니다. 옛날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니그로 종족이 아니라 저쪽 이디오피아, 저쪽 이집트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굉장히 키 큰 유전자가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들의 먼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니그로처럼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잘 보세요. 얼굴 생김새가. 두형을 보세요. 니그로가 아니라 슬렌더하고 굉장히 톨해요.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아주 북아프리카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키가 커요. 마사이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얘들은 마사이족보다 훨씬 커요. 아시겠죠? 이거는 뭔가 거인의 유전자가 에디션이 되면서 컨테미네이션을 시킨 거다 이거죠. 크게는 우리의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의 유전자 풀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뭔가가 약간 에디션 돼갖고, 재현성 있게 이 종족에서는 키가 크게 발현이 된다. 뭔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짐승의 후예니까 다 구원 못 받는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물리적인 유전자를 한번 추적해 보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키가 크죠. 거의 다 2m가 훨씬 넘는 사람들이에요. 키가 다리 끼덕지 봐요.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게 1950년도 영화인데 봐봐요. 이렇게 키가 커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보물을 지키는 그 후예들이다. 스바의 여왕 이렇게 해갖고 스바는 원래 이제 구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미디안 땅 남쪽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예멘 지역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간에 어찌됐건 이 투치족이 키가 하도 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의 영화 제작자, 헐리우드 영화 제작자들이 50년대.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 투치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머리가 이게 코네드 모양으로 네피림 그 스컬처럼 이런 그 머리를 이렇게 만드는 풍속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과외할 때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흑인들이 좋다고 흑인의 두형을 만들겠다고 자꾸 자기 머리 뒤통수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더라고. 되게 웃긴 적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흑인들이 두형이 보면 우리 백인이나 황인종보다 이 뒤통수가 톡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걸 더 따지고 들어가면 코네드라고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코네드인데 이게 일부러 만든 코네드죠. 유전적인 코네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리고 또 이게 투치족이 와투시가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머리카락을. 예? 그래서 이게 그 이집트가 북쪽 이집트가 있고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거든요. 남쪽 이집트. 그래서 이집트의 왕족들이 애굽의 왕족들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전적인 특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실제로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민담이 추적을 해보면 이디오피아하고 저기 누비아 그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정통 니그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집트의 거인들의 DNA가 희석이 돼갖고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투치족은 아닌데 아프리카 인종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하는 것이 북아프리카의 어떤 이집트 왕족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막 거인들의 유전자가 나타나서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와투시라고 아예 이 종족 자체에서 키가 큰 종족이 있다. 물론 이제 일반인들하고 하도 많이 섞이면 유전자가 이제 희석이 돼갖고 많이 작아졌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이 굉장히 키 큰 미라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르완다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키 큰 족속이 있는데 얘네들이 옛날에는 훨씬 컸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일반인들하고 통혼을 하면서 많이 작아져서 현재는 요만하다. 근데 격세 유전이라 해서 얘네들이 가끔 가다가 갑자기 또 무지하게 큰 애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그죠? 뭐 한국에서 제일 키 큰 뭐 옛날 최용만 그 사람도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키가 작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키 큰 사람들 중에서 키가 훨씬 큰 애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르완다에서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와투시가 있는 데서 이렇게 거인 아기의 미라가 발견된 게 예사롭지 않다. 이게 역사시대에 이집트에서 내려왔을 때 옛날 이집트에서는 굉장히 키 큰 피라미드 빌더들이 무지하게 키가 컸잖아요. 그 자료를 보면 벽화를 보면 걔네들 중에 일부가 이쪽 우간다하고 르완다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나일강 쭉 쫓아가갖고 빅토리아 호수 지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옛날에 이거는 이제 홍수 전에 미라는 아닐 거예요. 홍수 이후에 그 이집트의 왕족의 일파가 반개가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 그리고 많이 희석되면서 작아진 게 아니냐. 왜? 지역이 같으니까. 르완다의 키갈리에서 굉장히 키 큰 아기의 이 태아가 미라화된 태아가 발견됐고 거기에 와투시가 있는 거. 저는 지금 오늘 주제가 뭐죠? 거인 자료들이 막 흩어져 있고 막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있는 걸 쭉 연결을 줘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인의 신화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집트 여기 봐봐요. 이 코네드가 돼 있으면서 굉장히 키 큰 그 왕족이 있었죠. 일반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인도에도 키 큰 애. 그 다음에 여기 유럽에도 이게 키 큰 애들이 있어요. 거인의 전설이 온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뱀하고 항상 관련돼 있죠. 신기하죠. 이 뱀하고. 자, 이집트에 보면 굉장히 큰 애들이 있었죠. 6m까지. 6m. 실제로는 이제 피라미드 빌더들은 이제 12m대까지도 커지죠. 그래서 이 피라미드 빌더들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하여간 거인의 전설은 온 세계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하나 저도 빼먹은 게 옛날에 이제 우파츠다 그래갖고 이 전구다마가 그죠? 옛날에도 있었다. 거기에 집중했는데 여기 사람 크기에는 제가 집중을 못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 키 큰 애가 그쵸? 이 거인이 일반인의 경배를 받고 있죠. 옛날에는 제가 이 똑같은 사진을 보고 요것이 전구처럼 생겼다는 데만 집중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키 큰 왕족이 있고 그쵸? 키가 작은 일반인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뭔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걸 전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전구의 필라멘트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떤 뱀을 보호하고 있는 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인하고, 거인 왕족이 있고, 지배층이 있고, 일반 평민들은 키가 작다,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어디냐면, 이제 중동이죠. 중동에서 이제, 니무롯도 굉장히 키가 컸다고 합니다. 이게 니무롯인데, 굉장히 키가 크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니무롯이 죽이죠. 그리고 여기도 뱀이 나오죠. 거인하고 뱀이 뭔가 관련이 있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도 홍수설화, 전 세계 홍수설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창조과학기 이런 데 뒤져보면 전 세계 홍수설화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용신화, 이거는 신앙까지도 되죠. 용의 신앙, 뱀의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통조상인 아담하고 하와로부터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 민족에게는 희한하게도 거인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야, 저거 다 뭐 뽀샵이다, 거짓말이다 하기에는 무시 못한다는 거죠. 왜? 온 세계 민족들의 그 무의식적인 원형 중에 거인의 전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무시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전설로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시대에 목격담이 존재해요. 중국에도 보면 이 거인이 나오죠. 이 거인이 나오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열국지 같은 데 보면 한국, 해동 역사라고 해서 한반도에서 굉장히 키 큰 거인을 불러다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하죠. 거인 전설은 다 우리나라에도 거인이 있는 거죠. 중국에 거인 전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사시대 때도 이 정도면 거인이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연관성을 추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재미로, 호기심거리로만, 보다 봐서 그렇지, 학문적으로, 이게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유전자가 계속적으로 재현성 있게 발현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 이겁니다. 한 인류 종내에서의 개체변이라고 보지 말고 뭔가 유전자가 플로팅 하다가 계속 발현되는 거다. 섞여 있다가.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의 야오밍이라고 이제 샤키로니보다 더 키가 크죠. 조금. 이 중국 육상 선수들인데 엄청 크죠. 이것도 뭐 사실은 현대판 거인의 전설이죠. 이거는 분명히 키에 굉장히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지, 저는 이게 뭔가 재현성 있게 거인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키가 너무 커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한 말단 비대증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신체 비율이 아주 정상적이면서 전체적으로 크죠. 그러면 이거는 뭔가 유전적으로 통계적인 그 처리라면 이게 이제 유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 로마 황제 중에 일루리곤이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지역에 군인 황제들이 있었죠. 아주 잔인한 황제들이었는데, 그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핍박했던 황제 중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전체에 걸쳐서 막시무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큰 왕족이었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전설에도 보면 중세시대 때도 이렇게 거인이 있었어요. 거인 군인들이. 성경에도 거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만 볼 건지 아니면 학구적으로 뭔가 유전적인 차이가 있는 건지. 왜? 성경은 신앙적인 진실 이전에 역사적인 진실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면 유전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류학과 유전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경도 사료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떤 그 근거 자료로서 성경을 채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인의 전승이나 전설이나 유물이나 모든 사진 자료를 연관관계를 전 추적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 중세시대 때도 이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에도 보면 또 거인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면 거인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거인이 이제 눈이 하나가 더 달리, 눈이 하나짜리 거인이 있고, 세 개짜리 거인이 있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유전적으로 똑같은데, 뭔가가 좀 키가 커질수록 달라져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고, 막 이런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게, 성경에, 골리아드하고 이제 누구죠?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이 하필이면 이 물맷돌 어디다 맞추죠? 정확해? 이마 사이를 맞추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사람 말고 사람보다 하등 동물일수록 이 두저만이다. 그래서 제3의 눈이 발달했다. 그래서 뭐 손가체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여기다 써놓으셨다. 거인의 어떤 그 약한 부분이 여기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거인 자료를 다 연관관계를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뭐 거의 뭐 4m대 이 거인의 유골이죠. 그쵸? 아주 귀한 이제 사진인데 아주 옛날 거라서 이게 흐릿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 몇 년도에요. 7년도인가 그 어디에요? 독일에 그쵸? 동굴에서 주한미군들이 발견한 거인의 유골이죠. 그쵸? 주동미군 맞아요. 주한미군이 아니라. 그 다음에 러시아 시베리아에도 이 거대한 돌을 지금처럼 예를 들면 기계가 깎아서 대량 생산해서 탁탁탁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건 딱 보면 사람의 손이 닿았어요. 근데 기계가 만든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기계가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커. 분명히 수작업으로 했는데 수작업으로 했다고 인간이 우리 평범한 오디너리 피플이 이걸 갖다가 수작업으로 했다고 보기엔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수작업은 수작업인데 거인의 수작업이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못 내는 거죠. 예. 그래갖고 근데 희한한 게 굉장히 옛날에 컸던 이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전설이 또 온 세계에 또 다 있습니다. 예? 온 세계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보면 이 거인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크진 않죠. 사람들이 커도 조금 크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인하고 인간이 싸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다음에 벨라, 아드마 스보임 걔네들이 이제 연합군을 만들죠. 시리아 연합군을 만들고 저쪽 엘라마, 그쵸? 그돌라오멜하고 이쪽 바벨론 연합군이 전쟁을 할 때 서로 누굴 써요? 거인을 써서 전쟁을 합니다. 예? 성경 잘 읽어보시면 느바 족속을 데리고 오고 이래요.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탱크의 개념이죠. 요즘에 이제 탱크 갖고 이렇게 싸우죠. 옛날에는 탱크 대신에 거인들이 고대 전쟁에서는 거인들이 활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거인이 인간의 전쟁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인의 전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요. 모든 지역에. 과연 이게 인간의 상상에서 나왔냐. 그리고 얘들이 도끼를 많이 썼어요. 희한하게. 이 도끼를 참 많이 써갖고 이 거인의 도끼가 이렇게 이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주류학계에서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공인받은 학문이든지 공인 안 받았든지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것이 믿을 만한 자료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러한 공통적인 뭔가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제 옛날 거인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진격의 거인이다, 진격의 거인이다 이래갖고 그 영화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인이 키가 다 다르고 또 사람을 잡아먹고 뭔가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 애니메이션하고 영화를 만든 일본 작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인 자료를 읽고서 쓴 것 같아요. 이걸 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옛날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에도 분명히 그 옛날에 무슨 자료예요? 그 기록 필름에 보면 얼굴 생김새는 일본 사람인데 이 거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이 정도면 거인이죠. 이 정도로 큰 거인은 아니지만 그죠? 뭔가 이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자료를 쭉 연결해 보면 뭔가 우리가 놓쳤던 역사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을 거다.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러브락 동굴에 미국의 이제 거인 전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네바다주에 있는 러브락 동굴의 거인들인데 얘네들이 왜 인디안들이 얘네들을 왜 죽였냐? 네? 이따가 제가 인디안 거인 전설을 다시 말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파이유트 인디안들인데 파이유트 인디안 말고 뭐 이로코이족이니 뭐 호피족이니 많은 인디안들의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거인들이 일반 인디안들, 일반 사람이 인디안들의 뭐 애나 여자를 잡아다 먹었다. 그래서 분노한 인디안들이 힘을 합쳐서 이 미련한 거인들을 잡아서 죽였다. 이런 전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인디안 전설에 이렇게 여자를 잡아먹고 있죠. 일반 인디안 여자를 잡아먹는 이게 나오죠. 그리고 지금 몰렉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옛날 고대에 거인 종족들이, 거인 왕족들이, 인신공양으로 그 애기나 사람의 인육을 먹었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 말고, 마르코 폴로도 거인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마젤란이나 드레이크나 이런 지리적인 탐험가들, 지리적 발견 시대에 그 유럽의 탐험가들도 전 세계 돌아다니다 거인 봤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래서 이런 목격담이 많은데 그걸 왜 다 뺐냐? 이제 요즘에 와서 연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인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그 탐험가들이 신대륙에 와서 거인 종족을 많이 봤다 이거예요. 실제로 마젤란은 그 중에 2명을 잡아갖고 배에 실었는데 유럽으로 가져가다 죽었다 이겁니다. 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제 필리핀 가서 마젤란이 죽을 때 죽었으니까 얘들도 그냥 데려갔으면 아마 필리핀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죽었다. 근데 왜 역사학자들이 그런 사실을 자꾸 빼고서 역사를 전개시키냐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모든 자료를 다 봐야죠. 그리고 이제 거인의 유골이 발견된 거죠 옛날에.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중남미의 그 마야 그의 유적이죠. 근데 보면 잘 보세요. 규격화된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딱 보면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만든 거는 확실해요. 모양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크죠. 그럼 뭐예요? 우리 일반인이 만든 수작업이 아니라 거인의 수작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크죠.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네? 그쵸? 거대한 공작 기계도 없이 이걸 누가 했을까요? 거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후대에 여기 조그만 돌 갖고 또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요. 그건 뭐야? 그거는 일반인들이 한 거고 일반인들 이전에 토대를 만드는 거는 거인들의 수작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아프리카나 이집트나 시베리아나 신대륙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인 종족이 있었다. 왜? 분명히 봤으니까 그 누구야? 그 지리적인 그 발견의 시대 때 탐험의 시대 때 그 탐험가들 다 봤죠. 그리고 인디안들의 전설에 의하면 호피족이든지 뭐 이로코이족이든지 파이유트족이든지 거인들이 우리 그 조상을 잡아먹어서 우리 조상들이 힘을 합쳐서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거인들을 다 죽였다. 근데 죽였을 때가 언제냐? 신대륙으로 유럽 사람들이 오기 바로 직전에 거의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인디안들이. 하도 거인들이 행패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오버랩 되면서 잊혀진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운드에서 그 매장 마운드에서 거인의 그 유골들이 많이 발견된 거를 이제 다 없어진 거죠. 굉장히 많이 발견됐었거든요. 러브락 동굴에서도 60여 구가 거인의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게 지금 한두 개 남고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간 건가? 그래서 독일의 어떤 그 학자가 이건 분명히 은폐와 조작이 있다. 조직적인 은폐의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안들의 전설에 의하면 지금 봐봐요. 아프리카에도 거인 전설, 유럽에도 거인 전설, 중동에도 거인 전설, 중국에도 마찬가지, 시베리아도 마찬가지, 어디 중남미, 아메리카 마찬가지. 거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슨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옛날 바이슨은 요즘 바이슨보다 더 커요.
슈퍼바이슨이라 그래서. 그럼 슈퍼바이슨까지 한 손으로 잡을 정도의 거대한 힘과 덩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인들이 있었고, 얘네들이 사람도 잡아먹었다. 인디안도. 그래서 인디안들 힘을 합쳐서 얘네들을 갖다가 거의 멸종시켰다. 이런 얘기가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린 거죠. 벽화에다가. 일반 인디안 말고 이 거대한 인디안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게 어떤 미국의 어떤 주립 정부나 어떤 인디안들 자치구에서 이런 걸 만들어요. 왜? 주류 학계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관광지로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 인디안 종족하고 거인 종족이 싸웠다. 이게 이제 유럽의 이제 콩키스타도레,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거인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자료가 없어졌는데 이 거인에 뭐가 있어요? 마운드하고 매장 마운드나 매장 마운드 중에 좀 대형급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 보여드리지 않은 건데 이 대형급 마운드 요 밑에 매장 마운드 밑에 동물 문양 마운드 말고요. 이 대형 매장 마운드 속에는 이런 거인의 그런 시체가 많이 안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인이죠. 그렇죠? 근데 뭐 옛날 굉장히 키 큰 사람보다는 작죠. 그래서 거인들이 있죠. 네? 이따가 지금도 이만한 여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2m 뭐 50 돼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요번이 미국의 이제 블랑코 사인강 근처에서 거인의 대퇴골을 발견해갖고 제가 이제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죠.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사람입니다. 이게 조 테일러라는 분인데 엄청나죠. 14.16피트면 얼마야? 어마어마하게 키, 옛날에는 굉장히 키가 컸다. 진격의 거인인가 만화에도 보니까, 영화에도 보니까 무지하게 키 큰 거인이 있고, 좀 작은 거인이 있고, 더 작은 거인이 있고, 이래갖고, 외국의 자료를 많이 본 흔적이 있어요. 이 거인들이 키가 여러 종류였거든요. 실제로 터키 지역에서도 이렇게 거인의 대퇴골이 발견됐는데, 그걸 다 이으면, 잘 보세요. 네안데르탈이라는 것도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실제로. 몇 군데서 발견되는데, 진화론자들은 그게 진화론을 증거하는 줄 알고 오이커니 그러고서 그 자료 몇 개 되지도 않는 걸 열심히 이어갖고, 네안데르탈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거인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많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얘들이 네안데르탈인을 연구할 게 아니라 거인을 연구했어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화론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요소가 있는 겁니다. 거인의 유골이 훨씬 네안데르탈인보다 많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터키 그쪽 아프리카 대지구대가 요르단 계곡 통해서 쭉 터키에 지진대로 연결된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 이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거인이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일반 사람의 여기 봐봐요. 여기가 뭐예요? 고관절이죠. 힙조인트. 여기가 이제 무릎 관절인데 지금 이거 봐봐요. 엄청 크죠? 그죠? 이게 그렇죠. 이게 볼앤 소켓 관절이라 그래갖고 이게 이제 힙조인트인데 사방으로 움직이죠. 여기 보면 일반인의 이 대퇴골 피머에 비해서 엄청 크죠.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 여기 가면 더 크죠. 그죠? 이거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발견된 거인의 여자 손가락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여자인데 이게 사실 축소해 놓은 거예요. 축소해 놓은 건데 여자 거인 여자 피메일 자이언트죠. 피메일 자이언트의 손가락이 이렇게 화석이 돼서 나타났죠. 이게 좀 축소시켜서 찍은 거죠. 여기 봐봐요. 이 엄지손가락 여기 부분이 어때요? 여기구나. 여기 엄지손가락 끝부분 여기가 우리 일반인은 요만한데 이렇게 큰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호모 에렉투스니 이런 애들 뼈가 예를 들면 206개 다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발견 안 돼. 그거 갖고 자기네들이 조립해갖고 키가 얼마 있었다 없었다 이러면서 거인 뼈가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도 다 걔네들이 반드시 인류학자들이 연구하고 진화론자들이 연구했어야죠. 이런 자들은 다 어디다 갖다 쳐놓고 그런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인간 중간형 화석들만 잔뜩 갖다 놓냐. 이거 반드시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우리하고 체형이 거의 비슷한데
간혹 가다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6개라든가 아니면 이 두개골이 코네드, 쐐기형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근육 중에 어떤 근육이 특이하게 발달된다든가 아니면 두개골 중에 그 뿔 같은 게 자란다든가 아니면 치열이 이중치열이든가 이러한 이상한 아노말리 현상이 나타나긴 해요. 거인 중에서 뭐 제가 그렇다 그래서 뭐 6개의 손가락 가진 사람은 네피림 후손이니까 하나님한테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유전자의 흐름만 쫓아가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인의 유전자를 받았어도 짐승의 유전자를 육신에 받았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왜? 영혼이 중요한 거지 이 뭡니까? 가인의 유전자가 에디션 됐다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더 연구해 봐야 될 건데 일단 어찌됐건 그 DNA상 육신의 DNA, 신체의 DNA에 거인의 DNA가 떠다니면서 플로팅 하다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열성인자끼리 만나서 발현이 된다는 거죠. 표현형으로.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손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성경에서 분명히 거인들이 손가락 6개 가진 것을 자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의 유전자 중에 뭔가 아담한테만 온 것이 아닌 셋에서 온 것이 아닌 가인이나 네피림에서 온 것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일단 신체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발가락도 6개죠.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요. 덩치가 크지 않아도 이런 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얼굴도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뺐어요. 프라이버시상. 그리고 여기 보면 이중치열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인 종족 중에. 실제로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영으로 이게 이제 거인의 유골이 찍힌 게 있는데 이거 봐봐요. 굉장히 크죠? 그죠?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 거인이 이제 대체로 우리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데 간혹 가다가 여기가 이제 코네드 모양으로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데 뭔가가 차이점이 손가락이라든가 발가락이라든가 두개골 형태, 볼트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치열의 모양이라든가 뭔가가 다른 것이 간혹 가다가 불쑥불쑥 나와요. 거인 중에.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이 거인의 두개골 뭡니까? 두개골하고 뭐 이 피머, 대퇴골만 발견된 게 아니라 넓적다리만 발견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악골, 맨디블 그 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돌창과 뭐 여러 가지 발견이 되는데 훨씬 커요. 마제석기인데 우리 일반인들이 만든 그쵸? 그 신석기 시대 일반인들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만든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얘네들은 뭡니까? 거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이 단편적인 많은 자료를 쭉 제가 훑다 보니까 겨우 요 정도인데도 오히려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렇게 많이 없어졌는데도.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 도어티라는 분이 쓴 이제 거인의 그 골짜기라 해서 많은 자료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거대한, 뭐라 그래요, 이 도들새긴, 부족, 사람 얼굴. 요게 그 통돌에다가, 기반함의 노드에다가, 이렇게 깎은 거예요.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캐스팅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그냥 요즘처럼 콘크리트 거푸집에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거대한 이런 석상들이 있어요. 두상들이. 예? 이건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흔적이 손을 대는 적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이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죠. 여기 보면 코 있죠, 코. 눈 있죠. 이거 요나군이 그 대만 앞에 일본 그 오키나와 맨 마지막하고 그 사이에, 그죠?
오키나와 섬의 맨 마지막에 대만 바로 일본 직전 100km 못 가서 그 해저 40m 안에 있는 그 뭡니까? 27m였나? 그 요나군이 그 해저 피라미드처럼 생긴 거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람의 얼굴도 이렇게 얘네처럼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수 전에 해수면이 낮았을 때, 예? 황해가 다 그 육지였을 때 여기가 노출이 돼갖고, 예? 여기에 거인들이 뭔가 어떤 예식하는 장소로 만든 게 틀림없다.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고, 요거는 일반 고대사로는 풀 수가 없죠. 그 태평양 거의 한복판에 이런 해저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죠. 이걸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거인들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아프리카의 기니라는 지역의 요 언덕인데 그 언덕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 200m. 이게 200m 높이가 절벽.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m예요. 그러면 이 얼굴이 한 3, 40m. 3, 40m 크기의 얼굴을 가진 여인의 이걸 누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인 시대 때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개골을 이렇게 그 절벽이나 이런 데다가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뭔가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거인이 뭔가 과거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즘에 다 새롭게 이제 옛날에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유물들을 해석하죠. 수메르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실제로 덩치가 컸다는 뜻입니다.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이 왕의 키가 실제로 얘네들이 키가 큰 거인 왕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거인 왕들이 사람을 이렇게 니므롯도 거인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포악하게. 지금은 누가 괴롭히죠? 정신적인 거인들. 재벌이라든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사람을 막 괴롭히죠. 그것도 거인의 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아졌지만 유럽에도 보면 이렇게 아까는 중동이었죠. 어떤 키 큰 여자 거인이 일반인들을 잡아가죠. 그렇죠. 전쟁을 워낙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DNA가 다 없어졌냐? 아니다! 많이 희석됐지만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유럽의 사파죠. 이제 요거 프랑스의 사람인데 굉장히 키가 크죠? 영국 사람인데 키가 굉장히 크죠? 사진들이 옛날 사진이 많아요. 엄청 크죠? 그죠? 이거 뽀샵이 아닙니다. 진짜 사진입니다. 굉장히 키 큰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여자들도 굉장히 키 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요즘에도 있죠. 이 여자들의 어떤 유전적인 특질을 조사해보면, 뭔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가 소련 여자인데, 이게, 키 여자잖아요. 그쵸. 무지하게 크죠. 뭔가 이 여자한테도, 그냥 일반인 중에 키 큰 여자를 보기에는 너무나 통계적인 유의치가 크다 이겁니다.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뭔가 이거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유전자가 언제 들어왔냐? 창세기 4장 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인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지배층에 많았다. 그리고 굉장히 컸다, 덩치가. 뭔 소설 같은 얘기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역사적인 자료, 수메르 신화에도 뭐 나와 있습니다. 수메르,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서라도 보고. 그리고 이렇게 키 큰 여자들이 지금도 그 유전자들이 발현되고 있다. 여기 이제 뭔가요? 여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제 1996년이 아니라 훨씬 옛날에 1922년에 그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막 몽고 가갖고 뭐 연구한다고 난리 쳤잖아요. 그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몽고에 이렇게 키가 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야 사람인데 굉장히 키가 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인데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인데 미국보다 훨씬 크죠. 그죠? 뭐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무슨 압돌 뭔가? 봐봐. 이 사람도 키가 엄청 크죠. 뭔가 이거는
그 정규분포에서 한 종래의 그 베리에이션, 키의 그 편차가 아니라 뭔가 유전적인 성향 차이다, 이거는. 예? 종자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우리 농담 삼아가 되죠. 아이, 씨가 다르네. 키가 너무 크면 씨가 다르다 이러잖아요. 그것은 한 종래에서 씨로 보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종의 데피니션이 상당히 어려운다,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냐? 우리 김태현 형제님이라고 저 팔로워 분 중에 한 분이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보내주신 거죠. 한국의 춘천에서도 1962년 봉의산 교동의 동굴 유적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을 발견하면서 엄청나게 거대한 두개골을 발견했습니다. 거인의 유개골, 거인의 그 유골이죠. 그것을 발견 즉시 사라졌다 이겁니다. 이 신석기 시대 이 유물들이 두만강 쪽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부여족이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 부여족 중에 서부여족이 있습니다. 이 저쪽 요하강 남쪽에도 도망왔죠. 고구려가 강대해지면서 그 서부여족이 백제에 들렸다가 가에 들렸다가 일본에 갔죠. 그래서 일본의 지배층을 형성하죠. 그걸 추적해보면 나와요. 유물을 추적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춘천의 이제 봉의산 교동에서 그 동굴 유적에서 어떤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되는데 그 유물들의 모양이 두만강 숙신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하고 관련이 있다. 두만강 숙신 지역에 있던 어떤 그네들이 백두대간 따라서 쭉 내려와갖고 춘천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에 하나 두만강 숙신에서 거인의 유물이 또 발견되면 한국에도 그렇죠. 거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열국지에 보면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나라 진나라 사람들이 진시황이 하도 악독하니까 강릉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 강릉 지역 춘천입니다. 강원도죠. 춘천 강원도죠. 제가 너무 앞섰네. 강릉 쪽에서 해동 역사를 불려다가 이 누구예요? 진시황을 도끼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진시황이 그 자기가 암살 위협이 있으니까 그 마차를 5개 중에 1개 있어갖고 선택을 하게 못 잡게 하죠. 그러니까 암살 안 당하게 피했죠. 살아났죠. 해동 역사는 이제 잡혀서 죽었죠. 이게 한국의 거인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 저거 뭐 그냥 신화네 농담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학구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살피면 뭔가 이 거인에 대한 일관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거인 자료들이 아무리 많이 은폐됐어도 네안데르탈이라든가 하이델베르크인이라든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얘네들 거보다 크로마뇽인보다 더 많아요. 자료가 실제로. 그러면 걔네들 거는 학문적이고 이거는 학문적이지 않고 이거는 무슨 신화냐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은 뭡니까? 기독교인 학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홍수 전에도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네피림이 거인이에요. 타락한 자라는 뜻도 있지만 분명히 거인이에요. 그 유태인들 그 전승과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고 아모스서나 신명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네피림의 우선 장대한 자, 키가 큰 자, 아예 장대한 자라고 써놨어요. 안악자선을 받습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더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니야. 그러면 거인 얘기를 갖다가 신화로 보면 뭡니까? 성경 자체가 신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거인 자료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지 딴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무슨 자기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꾸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말씀이 잘못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자세로 성경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그거를 물론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심할 점은 있지만 성경은 역사적인 진실이다. 그래서 종교적인 경전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로서 제가 사실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걸 자꾸 하는 거니까 도움 되시는 만큼 이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